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이 대학마다 수시 전형 이름이 참 복잡하게 다 다릅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수험생 부모님들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크실 텐데요. 그래서 교육부가 201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을 앞두고서 이 전형 이름 옆에 이해하기 쉬운 6가지 부제를 붙이도록 각 대학에 전달을 했습니다. 6가지 부제를 좀 살펴보면 학생부 중심, 또 입학사정관 중심, 논술 중심, 실기 중심, 적성 중심으로 이렇게 6가지입니다. 지난주에 6월 모평을 보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수시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이 좀 깊어질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월 모평 이후 수시 전략을 주제로 수시 지원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청원여고 연구부장이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2014학년도 입시에서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할 진학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숭의여고에 계십니다. 정재원 선생님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네, 그리고 인천 하늘고등학교에 계십니다. 정주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주원입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6월 모의평가 이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수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수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그 방법 좀 찾아보시죠.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상담 문의하실 수가 있고요. 상담 신청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해 봅니다. 네, 저희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학생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와 교육 언론 전문가를 꿈꾸고 있고요. 입학사정관제 준비하고 있는 3학년 여학생입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예,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저는 이제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신이 막 뛰어난 것도 아니고 외부 수상 실적이 많은 것도 아닌데요. 너무 막막하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학생회장을 했다거나 교내 활동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활동 등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 지금 중간고사까지의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가 2.6등급, 수학이 2.6등급, 영어가 2.6등급, 사회가 2등급에서 국영수사 평균이 2.45등급입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 가채점을 보겠습니다. 가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 B형이 이제 2등급, 수학이 1등급, 영어가 2등급, 그다음에 사탐이 각각 동아시아사 3등급, 세계사 4등급입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볼까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교내 활동으로 먼저 보면은 1학년 때 이제 영자 신문반 동아리 차장을 했고요. 2학년 때 전교 학생회장을 했고 또 이제 교회 활동을 보면은요. 지역 그 고교 활동에 지역 고교 활동 그 학생회장단 대표, 클러스 대표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전국 고교 방송 캠프 MC 등을 했습니다. 특이사항을 좀 보면요. 우리 학생의 지금 특기사항으로는 수상 경력으로 1학년 1학기 때 그 독서 포트폴리오 우수상을 받았고요. 2학년 때 교내 말하기 대회 최우수상, 독서 포트폴리오 3위 했고요. 선행학생상, 그리고 서울시립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주최 국제활동 공모전 특별상을 받았고요. 현재 탭스 성적이 한 770점 정도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네, 학생의 희망대학은요. 이화여대 언론홍보학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희망했고요. 이지망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또한 삼지망은 경인교대 글로벌 교육 리더 전형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활동 사항으로 봤을 때 리더십도 아주 충실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한 학생인 것 같은데 우리 정재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분석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 학생은 이제 그 학생이 속해 있는 지역이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속해 있다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런 학교에서도 나름 내신 성적을 아주 준수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좋아 보였고요. 특히 이제 3학년 1학기로 올라갈수록 내신 성적이 크게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1, 2학년 때 그 학생부 성적이 평균 2.6등급인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지만은 지금 현재 1.75등급, 약 한 0.85등급 정도 퍼센트로 하면 3% 이상 지금 향상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또 리더십하고 이제 자기주도성 부분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 앞서 잠깐 학생이 언급했지만 총학생회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총학생회장들의 연합단체에서 또 대표를 했고요. 또 각종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서 사회를 맡았고요. 해가지고 이런 이제 다양한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도 이제 성적을 유지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글쎄요, 비교과 활동은 어느 대학을 응시하더라도 학생은 지금 좀 자신 없게 얘기하셨는데 양보다 질이라고 따졌을 때 어느 대학을 응시하더라도 비교과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죠. 모의고사 성적 중에 이제 사회탐구인데요. 사회탐구가 현재 이제 완성되진 않았을 단계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6월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를 보면은 조금 이제 아쉬운데요. 국영수는 이제 92.6%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탐이 3등급대, 3등급에 4등급 그 사이가 나오기 때문에 사탐을 합치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현재로서는 지금 국영수 수준으로 나온다면 숙명여대 정도의 지금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금 비교과 활동이 어느 학교를 지원해 정말 만점이 될 정도로 우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성적도 2등급대 중반이었는데 1등급대로 들어가도 이것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선생님,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한테는 먼저 좀 자신감을 좀 가져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입학 사정관제 전형이랑 이제 논술 전형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교과나 비교과 모든 면에서 입학 사정관제가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입학 사정관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자기소개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좋은 비교과가 있지만 이 좋은 비교과를 갖다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진로와 전공 적합성을 이제 자기소개서 속에서 완벽하게 살리는 거, 이것이 지금 이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험 생활에 바쁘더라도 시간을 틈틈이 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시고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학생을 잘 알고 있는 그 1, 2, 3학년 담임 선생님들, 그리고 또 문장을 좀 다듬어 주실 수 있는 국어 선생님들,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하셔서 좀 차근차근히 자기소개서를 다듬어가는 과정을 지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독서란에 보면은 그 아나운서가 꿈이라고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독서란에 보면 이제 김주아 아나운서의 책을 읽고서 꿈을 키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하나 이제 일종의 롤모델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이제 롤모델을 통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과거에 어떻게 해왔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바로 지원 동기와 그다음에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것과 이제 입학 이후의 계획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당부를 한다면은, 어쨌든 그래도 수능이 잘 나와야 자신감과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 또 신경을 써야 될 텐데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결국 사탐입니다. 근데 사탐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마 우리 학생이 사탐 이제 해야지 하면서 벌써 6월 달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탐이 또 미루다 보면은 국영수에 밀려서 공부를 준비를 좀 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빨리 서둘러서 사탐을 준비해서 여름방학 때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사탐을 정리해 나가는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학생이 지금 앞서서 이제 경인교대 희망했거든요. 그래서 경인교대 그 글로벌 교육 리더 전형을 희망했는데, 지금 학생 지금 탭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우리 학생에게 또 논술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좀 학생한테 좀 묻고 싶은데요. 학생 어떻습니까? 논술 준비는 아직 해본 적이 없고요. 탭스는 계속 치고 있어요. 성적은 좀 많이 올랐고요. 탭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 600 정도 됐는데 지금 계속 오르는 중이고요. 7월까지도 계속 쳐볼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탭스 성적 물어보는 이유는요, 이제 학생이 희망하는 경인교대 글로벌 교육 리더 전형이 이제 기준 점수가 탭스 800점입니다. 근데 현재 학생이 이제 앞서서 770점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800점을 이제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인교대의 지원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교대 글로벌 리더 교육 이것이 이제 교육 리더가 이제 목표라면 탭스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제 학생이 경인교대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논술 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학생의 장점을 살리는 부분이 논술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지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올해 이제 논술 전형의 그 상위권 대학 논술 전형의 특징이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우선 선발 기준이 굉장히 높은데요. 우선 선발 기준으로 최상위권 대학들을 분석해 보니까 국영수 세계 영역 등급합 4가 한 그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3~4%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만 통과한다면은 사실상 거의 합격이기 때문에 네. 논술 준비를 하는 노력보다는 이 수능 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기 때문에 논술 준비에 너무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화여대와 성균관대, 경인교대를 좀 하나하나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서 우리 학생이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나 좀 유리하고 혹은 불리할 수 있을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을 좀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이화여대부터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는 크게 이제 두 개 전형이 있습니다. 그 이화여대 이제 미래인재 전형하고 이화여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 사정관제가 두 개로 분리가 되는데요.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학생부보다는 비교과를 이제 많이 반영을 하고 대신에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학교당 6명씩 추천을 할 수 있고요. 학생부 성적을 좀 중심으로 봅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 과거 몇 년 전에 있었던 전형인데요. 다시 부활한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학생부 성적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는 미래인재 전형 쪽이 비교과도 괜찮으니까 미래인재 전형 쪽이 어떤가 또 최저학력 기준도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좀 사실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인재 전형에서도 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학생이 희망하는 과가 이제 뭐 아나운서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언론 홍보 이런 거 원하는데요. 이 언론 홍보가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요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화여대를 쓴다면은 미래인재 전형으로 학생이 또 하나의 꿈이 이제 교육 언론 쪽이 네네. 있었으니까 교육학과를 선택을 해서 좀 안정권으로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래인재 전형에서 경쟁률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교육학과나 사회교육과가.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이화여대를 시험을 볼 수 있다면은 합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이 이제 안정화가 된다면은 나머지 5개 전형은 조금 상향 지원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에서는 미래인재 전형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인교대를 좀 잠깐 설명드리면요.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학생이 알고 있는 글로벌 교육 리더 전형이 있는데 그건 탭스 800점이 기준점이 되죠. 그거 말고도 이제 경인교대의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인교대의 이제 입학 사정관 전형인데요. 전년도에는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그 내신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고 이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합 10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경인교대의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을 본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아주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탭스가 800점이 안 될 경우 꼭 경인교대를 쓰고 싶다면 탭스가 800점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도전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에는 지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미래인재 전형으로 그리고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교육 리더 전형은 탭스 성적을 보고서 전형에 좀 참여를 할지 말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 외에 선생님은 어떤 대학을 좀 더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그 사회탐구만 이제 2등급 때만 나와주면은 그 건동홍숙 라인에서는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상의 대학들을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이거 하나 상향으로 하나 서울교대인데요. 서울교대의 특정 영역 집중 이수자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학생부 비교과하고 이제 서류를 1단계 이제 3배수로 뽑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그래서 4개 영역 합 8이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이 사탐만 잘 나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서 1단계가 통과된 다음에 2단계에서 불합격이 나오더라도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하면 추가 합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를 좀 살펴보면요.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다빈치 인재 전형은 학생이 고르게 활동했던 내신 성적이라든가 뭐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고른 부분들이 상당히 균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레온 르네상스 전형인데 총학생회장이라고 하는 이 비교과를 어떤 과에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따져본다면 이제 사회과학부나 경영학과인데요. 경영학과가 상대적으로 경쟁도 좀 낮고 다른 학생들, 타 학생들이 경영학 자체에 대한 비교과를 많이 준비를 못 해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이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탭스 800 전형을 넣는다고 하면 네.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합격에서의 네. 그 안정적인 네, 안정적인.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경인교대 글로벌 리더 전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나 봐요. 경인교대 글로벌 리더 전형이 이제 실제로 이제 탭스 800점과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탭스 800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 성적은 작년에 이제 평균적으로 한 3.8등급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한 2.4등급이니까 예. 충분히 내신에서의 이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 그 탭스만 잘 나와서 기준을 통과하고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한다면은 큰 문제 없는 전형이다. 이렇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전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나운서와 그리고 교육 언론 전문가의 꿈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학생인데요. 오늘 선생님 말씀이 큰 도움이 됐죠?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시 전략 짜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네. 사탐 성적 많이 올려봅시다, 우리.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언론 분야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 합격 전략입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입학사정관 전형이 합격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해서 저 완성도를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탐 성적을 꼭 올리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목표 등급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모두 4개 영역을 다 1등급을 목표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그리고 성균관대 성균인재, 그리고 경인교대의 교직적성 잠재 우수자 전형, 그리고 서울교대의 특정 영역 집중 이수자 전형, 그리고 중앙대의 다빈청 인재 전형, 그리고 경희대의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에 출연했던 성신여대 정유진입니다. 먼저 TBS의 창사 2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TBS는 시민들을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저한테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가장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입시를 준비할 때 상담을 통해서 더 입시에 대해서 잘 알고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TBS 창사 23주년 축하드립니다. 상담받고 대학가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입시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 수험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입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국 23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개국 23주년을 축하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저는 입학사정관제와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제가 내신이 좀 낮은데 입학사정관제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주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 4.47등급, 수학 2.66등급, 영어 3.16등급, 사회 4.1등급, 국수영사 3.61등급으로 전교과가 3.78등급입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가채점을 보면 국어 B, 수학 A에 2등급, 4등급을 맞고요. 영어 B에 3등급,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는 각각 6등급이 예상이 됩니다. 자, 비교과 활동도 보겠습니다. 예, 그 교내 활동을 보면 예, 방크 사회 사이버 외교 사절단하고 1, 2학년 UN 모의 회의에 예, 주최를 했고요. 고등학생 봉사단 활동 등이 있습니다. 교회 활동 보시면은 예, 특허청 청소년 발명 기자단, 그다음에 전체 봉사 활동이 146시간에 개인 봉사 활동이 92시간 정도 했습니다. 희망대학으로는 예, 모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예, 가톨릭대 심리학과, 그다음 서울여대 국문학과, 그다음에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일단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학과 영어 내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정교과 내신보다는 국영수사 내신이 0.17등급 정도 높고요. 모의평가의 성적을 보면 4월에 비해서 6월 성적이 국어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네. 다른 과목 성적에 비해서 다른 과목 상대적으로 좀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사탄 과목이 좋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비교과 활동을 보면은 방크를 중심으로 모의 유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생활기록부에 지속적인 활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하. 혹시 학생 생활기록부에 활동 내용이 왜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는가요? 네? 생활기록부에 지금 보면 방크나 모의 유엔 등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적혀 있지 않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게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라 네. 한두 번만 한 거라서 네. 아.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봉사활동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6시간인데 2학년부터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의 단체 활동, 자원봉사 단체 활동이 65시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사회복지학과나 이런 걸 쓸 때 1학년, 2학년 때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편향된 모습이 좀 보입니다. 네. 비교과 쪽이 조금 지속적인 면이 좀 부족하다 말씀이신데 네. 지금 교과면 때 보니까 사실 문과지만 수학 성적도 좀 낮고 사탐이 많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좀 더 하는 게 좋을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의 가장 전형적인 내신 및 수능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부분 이런 학생들이 6월 모평 이후에 성적이 나오지 않고 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네. 예,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은 가고 싶은데 또 성적은 안 나오고 지금 점수에서의 학생의 위치를 봤을 때는 성적이 그렇게 낮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문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사실 인서울은 좀 힘듭니다. 아하. 그래서 사탐에 대해 성적이 좋지 않다는 거는 좀 수능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처럼 보이고요. 예. 일반 전형에서의 최저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실질 경쟁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탐을 좀 더 집중하셔가지고 평균 2등급을 맞도록 좀 해주시고요. 영어 점수를 좀 올리는 게 합격의 지름길 같습니다. 네. 좀 더 목표 등급을 말씀드리면 국어, 그다음에 영어, 사회에서 한 2등급에 하고 수학에서 3등급 정도 맞으시면 그래도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 사탐에 대한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 수능에 대한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좀 더 사탐에 집중을 해서 2등급을 올리면 확실히 좀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학생은 입학사정관제로 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지가 아까 좀 궁금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박문수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해서 성적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정관 전형에서 내신은 이게 둘로 좀 나눠서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좋은 내신에 특정 교과가 더욱더 심화된 영향을 보일 수 있는 내신 정도. 그다음에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중심 전형보다 좀 폭은 넓지만 그래도 교과 성적이 깔려 있고 교과적인 친밀도, 전공과의 친밀도죠. 그리고 성적의 향상도 이 정도까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생이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봤을 때는 사실 합격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최빈값의 범위에서는 조금 벗어납니다. 따라서 성적을 가지고 안정성인 걸 잡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활동, 역량들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잘 꾸미고 그리고 면접에서 조금 더 본인의 역량을 좀 열정을 좀 보일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마 그 정도 수준을 좀 목표로 하고 수능에서는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것은 보통 안정적으로 1차적 목표를 잡고 그런 식으로 교과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한 대학이 가톨릭대와 서울여대 그리고 서울여대인데요. 이 두 대학, 희망대학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이 지원을 했을 때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지 선생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가톨릭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전체 24명 모집을 하고요. 단계별로 1단계 3배수에 서류평가 100이 되고 2단계는 서류평가 50에 인터뷰, 토론 50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의 통과가 가장 중요한데요. 생활기록부로 볼 때는 심리학과보다는 그 사회과학부의 사회복지학과가 오히려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박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 생활기록부의 내용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내용 바탕으로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여대에서의 학교생활 우수자 1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70에 서류 30인데요. 국문학과를 지원했는데 실제 전체 내신의 국영수사 내신이 3.61등급인데 국어 등급이 4.47등급입니다. 오히려 국문학과의 활동 내용도 더욱 없기 때문에 네.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그 서울여대 학생부 생활 우수자 2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은 수능 이후에 끝나기 때문에 그 만약에 수능 성적이 좀 나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접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제 가톨릭대학 서울여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 외에도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대학, 어떤 전형들이 있을까요? 예, 그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비교과 영역이나 교과 영역, 수능 영역 자체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이나 논술전형, 적성평가에서 최저가 있는 전형들을 지원하는 게 지금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평가도 그냥 아무 적성평가나 보는 게 아니라 요새 대학에서 나오는 수능형 적성평가가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고 수능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전형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예. 자,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한국외대 그 글로벌 캠퍼스의 언어인지과학과입니다. 학업 적성평가인데요. 부분 수능형으로 국영수에서 80문항 정도 됩니다. 보통 3호 등급 학생들이 내신이 시험을 보는데 적성평가 평균 2문제 정도의 등급 폭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5, 6등급의 감정폭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학생이 쓰기에는 상당히 내신에 대한 불리함은 없고요. 그다음에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이 보통의 실질 경쟁률이 전체 경쟁률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합격자 평균이 100점에서 75점에서 80점으로 한 60개에서 65개 정도 풀기 때문에 그 수능과 적성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지원 시에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보면 숙명여대입니다. 한국어 문학부가 있고요. 여기는 좀 상향으로 제가 써 있는데 우선 선발의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좀 반대죠. 일반 선발의 수능 최저는 없고요. 그래서 두 개 영역에 100분위 합이 1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높을수록 논술에 대한 합격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능이 잘 나온다라는 가정하에서의 도전이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아주대학교에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능 최저가 한 개 영역 2등급에 그다음에 나머지 한 개 영역 3등급인데 올해 이제 AB형으로 바뀌면서 경쟁률은 실제로 틀렸지만 작년 경쟁률로 봤을 때는 실질 경쟁률이 3대 1입니다. 그래서 조금 낮은 과를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언어인지과학과 그리고 숙명여대 또 아주대 심리학과와 국어국문학과를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 다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제가 논술 전형도 준비하고 있는데 네. 만약 수능형 적성을 해야 된다면 논술 전형은 준비를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선생님 어떨까요? 지금 이제 논술과 적성을 다 추천을 해주셨지만 우리 학생이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논술 적성은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IQ 테스트 같은 논술 적성 검사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은 흔히 말하는 그 몰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네.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능형 적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양대 에리카나 아까 말씀드린 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실제 그 기출 문제를 보시면 그 모의고사에서 한 3점짜리 문제 정도의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논술을 지금 하신다라고 얘기하면 같이 병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술보다는 약간 수능형 적성에 네. 조금은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 선생님은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최선의 선택으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선 선택권과요,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탐과 영어 성적 보강이 필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요, 최저를 맞추는 것, 그리고 교과형 적성까지를 폭넓게 대비하는 관점에서는 꼭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등급으로는 국어, 영어, 사회탐구를 2등급으로, 수학을 3등급으로 목표를 정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학생부와 서류 중심 전형으로는 서울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1을 추천하고요. 적성고사 중심으로는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학업 적성 평가 전형, 그리고 논술 중심 전형으로는 숙명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 아주대 일반 전형 1,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일반 우수자 2 전형, 그리고 국민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국제금융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고3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제금융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군요. 입시와 네. 관련해서 요즘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으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예. 그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영문과도 고려 중인데 1단계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먼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 2학년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면요. 국어가 1.5등급, 수학이 1.5등급, 영어가 1등급, 사회가 1.3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 1.33등급 매우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6월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를 보면요. 국어가 2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가 1등급, 사회문화와 경제가 각각 3등급, 2등급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은요, 상당히 화려한 편입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요, 독서, 시사 이슈 토론 동아리를 참가했고요. 경제 이슈 동아리, 교내 영자신문 편집장 등을 하였습니다. 교회 활동을 보면요, CNN 기자와의 인터뷰, 전국 고교생 경제 한마당에 참여했고요.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서 한글 교육도 하고 통역 봉사도 해가지고 총 191시간의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또 특기 사항을 보면요, 영어 경시 대회 1등, 말하기 대회, 전북 영어 올림피아드 은상, 수학 경시 대회 문과 부분 1등, 독서 논술 대회 금상, 성균관대 영어 경시 대회 장려상, 코리안 타임즈 영어 경시 대회 은상 등을 받았고요. 탭스 성적이 무려 904점, 상당히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대학은 모두 경제나 경영 관련 학과를 쓰셨는데요. 1지망은 서울대 경영학과 경제학과 수시 일반 전형, 2지망은 연세대 경영이나 경제 학업 우수자 전형 또는 특기자 전형을, 3지망은 성균관대 경영학과 성균인재 전형 또는 특기자 전형을 희망하셨습니다. 네. 자, 영어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국제금융 전문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우리 학생은 아마 전교에서 아마 2, 3등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아주 우수한 내신을 가진 학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꾸준한 봉사활동이 돋보이고요. 입학사정관제에 비교적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인데요. 그리고 또 영어에 대한 열정, 노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낸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머니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과연 이제 우리 학생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네, 있느냐, 네. 이제 그 부분이 초점이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선 이제 우리 학생이 경영이나 경제 전공적 합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시사토론반이나 경제 이슈 동아리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전공 적합성을 완벽하게 드러내기에는 다소 결과물들이 좀 없다. 이것을 하나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수학하고 사회교과에서 2등급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에서 지금 법학과가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서울대 문과 쪽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는 학과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작은 부분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선출 임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생들에 의해서 반장이나 뭐 이런 그 회장 뭐 이런 것들로 선출이 많이 되는 편인데 우리 학생이 지금 동아리 부장 같은 경우 했지만은 학급이나 총학생회 등에서 이제 선출된 학생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임원 경력이 없다는 점, 이런 면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리더십 부분을 평가할 때 감점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서울대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소속 학교를 제가 학교 프로파일을 찾아봤습니다. 소속 학교 프로파일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 학교가 특색 사업으로 이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교 자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학교 충실도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서울대에서는 조금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한다면은 조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네. 않나. 그 뒤에 가서 다시 좀 분석해 드리겠지만, 일단 좀 그 정도 지적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6월 모의고사의 경우에 한 89%, 뭐 사회탐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 감안한다 하더라도, 백분위가 이제 9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으로 진입한 성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의 원점수가 또 문제인데요. 수학의 원점수가 지금 꾸준히 3월, 4월, 그다음에 6월 모의고사까지 원점수 자체가 70점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수능으로 가면은 70점대 같은 경우에 3, 4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불안한 수능의 요소들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서울대를 기준으로 항목별로 조목조목 꼼꼼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략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예. 일단 이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역시 이제 정시보다는 수시, 또 논술 전형보다는 이제 입학 사정관제가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입학 사정관제를 활용할 만한 이제 좋은 요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서울대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고, 네네. 그 밖에 이제 사실은 상당히 이제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이제 계속 이 사정관제를 설명할 때마다 나오는 건데,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런 이제 구술들을 잘 꽤 맞춰서 보배로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 좀 하나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기소개서 학생이 작성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점을 학생의 어떤 장점으로 부각하면서 작성하고 계신가요? 계속 꾸준하게 영어 관련해서 노력해왔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경제 관련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영어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영어를 위해서 어학 연수를 갔다 왔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면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어학연수를 갈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영어 성적을 올린 학생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또 이제 감점 요인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이 돼야지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학연수를 왜 가게 됐는지 그 의미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부각하고 또 영어에 대한 열정을 자기소개서에서 좀 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영어가 기왕 이제 영어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경영이나 경제 쪽을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 경제 경영보다는 영어 쪽이 훨씬 더 준비가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공 적합성으로 그렇죠. 봤을 때요. 예, 그러니까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이 참가했던 고교생 경제 한마당이라는 그게 있었는데 거기 사실 그 상 같은 게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이런 준비하는 학생들도 제법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 경영을 무조건 도전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고요. 오히려 지금 영어는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도대회 내에서도 상을 받고 그다음에 언론사에서도 주관한 상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영어 쪽이나 아니면 이제 유럽어 쪽으로 좀 낮춰서 유럽어 쪽으로 지원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도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이제 논술도 어느 정도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그 입학사정관제로 6개를 다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한 2군데 정도는 논술로 좀 빼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논술 준비를 뭐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학생이 좀 똑똑한 학생이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막 무리하기보다는 기출문제 좀 꾸준히 풀고 학교에서 하는 논술 프로그램 쫓아가다가 수능 끝나고 이제 집중적으로 좀 논술을 해주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내신 성적이요. 논술 같은 경우에 내신 성적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많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일반 선발 조건으로 들어갔을 때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논술 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능 이후에 보는 논술 대비로서 한 2개 정도를 남겨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이 입학사정관제가 가장 유리한 전형이긴 하지만 논술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입니다. 이 서울대 수시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박문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죠.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서울대학교의 수시 주요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전형 2가지입니다. 우선 지역균형 선발과 일반 전형 2가지가 있는데요. 공통점이라는 것은 수시에 진행된 입사라는 공통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잔잔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 꼭 파악을 좀 하시고 지원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지역균형 선발입니다. 전형 요소로는 서류와 면접을 100% 일괄 전형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인 2개의 2등급이 있는 것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지역균형 선발은 학교마다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 자격 기준이 있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평균 합격선은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학생들이 붙었다는 겁니다. 1.18등급 학생들이었고요. 모집 인원을 보면 경영은 22명, 경제는 33명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는 1.5에서 3배수의 학생을 서류 종합 100%로, 그리고 2단계로는 서류 및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이 없어졌다는 걸 특징이 있고요. 평균 합격선은 인문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1.5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많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는 67명, 그리고 경제학과는 75명의 학생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서울대의 수시 전형의 특징을 좀 자세하게 짚어봤고,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합격을 했는지도 좀 살펴봤는데,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앞서 어머니께서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재원 선생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1단계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전공 적합성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서울대 합격 포인트를 좀 하나하나 짚어보시면서 우리 학생의 유불리함을 좀 따져볼까요? 예, 서울대학교 합격 포인트는요, 이제 서울대학교 자체에서 많이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전공 적합성에 따른 학업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과 성적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지 않고 교과 성적은 학생을 분석한 자료로 사용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한 학기는 5등급을 받고 한 학기는 1등급을 받은 과목이 있으면은 이게 평균 3등급이잖아요. 네네. 이걸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이제 반영이고요. 예. 분석은
한 학기는 5등급을 받았던 학생이 어떻게 다음 학기 1등급을 받았을까? 이것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분석을 뜻하는 건데요. 서울대학은 바로 그 분석 쪽을 살펴본다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 학생이 과연 이제 서울대학에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느냐. 그게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에서 아마 좀 더 이제 더 부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어떤 궁금증이 생기면은 교과에서 궁금증이 생긴 뭐 용어라든가 책 내용 이런 것들을 더 찾아서 이제 본인이 뭐 성취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모습도 서울대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요. 외부적인 어떤 도움적인 요소보다 개인이 해결하는 능력들을 많이 살펴본다는 게 이제 서울대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좀 더 적합한 전형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화면 보시죠. 우선 우리 학생이 아마 고려대학교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전형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전형을 쓴다 하더라도 역시 경영이나 전경대학은 전공 적합성 면에서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그 경영이나 전경대학을 제외한다면은 고대대 추천을 받았을 때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는 게 고대의 추천자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인데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역시 학생의 내신 성적 자체가 상당히 큰 비교과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그리고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까지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또 상담해드린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국제금융 전문가 꿈인 고3 학생 합격 전략입니다. 우선 입학 사정은 제가 유리하니까요. 자소서를 포함한 서류 준비를 좀 미리미리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등급은 당연히 내신은 1등급, 그리고 수능 성적도 1등급과 2등급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입학 사정은 중심으로는 고려대학교 이화여대를 추천하고요. 논술 중심 전형으로는 고려대와 성균관대를 추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소중한 상담해주신 정재원 선생님 그리고 정주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6월 모평 이후 수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심도 깊은 상담 시간 마련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